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금 됐는데, 되고 나서 좀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떤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막상 됐는데 막 체감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기 전에는 진짜 막 너무 되고 싶고 이랬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뭐 그렇게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오른다거나 그러진 않았는 것 같고, 물론 인플 되고 나서 정말 날개를 돋친 듯이 엄청나게 조회수가 몇 배나 오르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제가 뭐 기술이, 글쓰기에 대한 방법이나 기술이 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진 않았고, 근데 확실한 거는 조금은 늘긴 늘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차피 저도 조회수에 막 욕심 부리고 최적화 블로그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에 욕심이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항상 하루에 1000만 넘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1000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5천 만 불 이렇게 아직까지 욕심을 부리진 않고, 지금은 한 1500 정도로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예전에 스마트 블럭이 걸려서 일본 여행 때문에 한 2500에서 3000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글을 쓰더라도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대형 키워드가 안 걸려서 한 150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인플 되고 나서 제일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야 너 요즘 뭐 하냐 이랬을 때 제가 나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했었는데 나 인플이야 이렇게 하면은 조금 기분은 좋다. 근데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진짜 막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뭐 이런 공신력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고요. 그런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정말 찐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하루에 글 기본 막 두세 개씩 적고, 만약에 여행 인플루언서니까 뭐 여행 정말 미친 듯이 다니고 협찬 엄청나게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제약이 많고요. 그런 특히나 저처럼 해외여행 위주로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계속 올릴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많이 있진 않잖아요. 뭐 제가 1년 내내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휴가를 겨우겨우 짬짬이 내서 다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매일 올리는 것 자체도 컨텐츠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어렵고, 그래서 저는 원래 맛집도 올리면은 안 좋은데 맛집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 이야기도 한 번씩 섞으면서 맛집도 어차피 밥 먹으니까 마침 협찬님도 들어오고 그런 맛집들도 섞어서 올리면은 그래도 올릴만 하다라고 해서 올리는 건데, 조회수가 오른다거나 영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맛집을 올리는 게.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다거나 부담 없이 시작할 때는 맛집이 좋지만, 뭐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그리고 인프를 꿈꾼다 하면은 맛집은 최대한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커넥트라고 이 인플루언서들만 따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거기에서도 협찬을 많이 이렇게 종류별로 쫙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 맞는 협찬이 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3개월 내내 제가 한 40개 넘게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딱 하나 됐어요, 딱 하나. 그거도 경쟁률이 아주 낮은, 거의 100% 신청하면 되는 그 삼각대 셀카봉 하나 신청을 해서 그냥 받는 걸로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경쟁률이 좀 있는 것들을 다 지원을 웬만한 거 해봤는데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정말. 좀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이것도. 그래서 브랜드 커넥트는 대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진짜 좀 조회수나 방문자가 높은 사람들이 되는지 그런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뭐 인플루언서 랭킹이 높은 사람들인지 기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커넥트에 대해서 마상을 좀 많이 입었고, 오히려 그 일반적으로 체험담 많이 하시는 레뷰나 강남 맛집 있죠. 저는 강남 맛집은 잘 안 하고 레뷰를 많이 하는데, 그 레뷰에서도 이제 프리미어가 있어요, 프리미어. 그 프리미어도 등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프리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전용 프리미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가 3000인가 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고 그냥 인플루언서가 하는 레뷰로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을 갔을 때 보통 한 2만 포인트를 주거나 많으면 5만 포인트까지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소소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공짜로 먹고 나서 글을 올리면은 포인트까지 주니까 그 포인트도 현금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소소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오는 협찬도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정수기 샤워 필터 하나 딱 했었고, 나머지 협찬들도 좀
오기는 오는 편인데 최대한 제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맛집을 갔는데 만약에 정말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진짜 개판이다. 그러면 저 그냥 돈 주고 제가 안 올려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초심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초심을 조금 잃을 수도 있는 게 처음에 블로그 제가 글 작성할 때 제 블로그는 수익형 블로그를 꿈꾸는 게 아니다라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애드포스트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협찬을 하나 둘씩 받으면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내가 순수하게 돈을 물론 벌기는 벌지만 어떻게 사용을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내 그냥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런 이익을 취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제가 자기 개발로 해서 발전을 하는 거든 아니면은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걸로 좀 활용을 하자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전에 애드포스트 20만원 받은 것도 10만원은 제가 책 8권 사서 그 8권 다 이웃님들한테 공짜로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택배비까지 포함하면은 제가 한 3만원 더 냈어요, 오히려 제 돈으로.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은 그때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10만원으로 콩 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10만원 넘게 쌓였는데 그것도 신청을 해서 지금은 카메라를 바꿀 예정입니다. DSLR 카메라를 바꿀 예정이고, 제가 지금까지 니콘을 많이 썼는데 기기를 한 7년 만에 변경을 하고 조금 더 화질이 좋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네이버도 블로그 활용할 때 좀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은 그냥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돈을 오히려 번 거는 단 하나도 없고 한 몇백만 원 더 썼어요. 오히려 뭐 여행 간 거 포함해서 개인적인 사비로 지금까지 전부 다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애드센스 들어온 것도 지금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조금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한꺼번에 싹싹 긁어서 좋은 카메라 하나 사고 글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플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좀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 주제별 좀 이것도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시기를 잘 만난 게 요즘에 여행용 플러스를 엄청나게 많이 뽑다 보니까 막 2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선정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타이밍이 좋지 않았나, 운빨도 좀 탄 거고, 주제를 거의 안 뽑는 것으로 인플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뽑는 푸드나 패션이나 여행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볼 만하다,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기본적인 글쓰기가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연습으로 지금 제가 미라클 모닝 하고 있는 그 단톡방에서 사람들한테도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해서 오늘 PPT 만들고 지금 실시간 방송 어제 처음 켜봤는데 그런 것들 조금씩 알려드리고, 만약에 나중에 블로그 정말 자기가 조금씩 키워보고 싶거나 인플루언서 꿈꾼다고 하면은 좀 가르쳐줄 의향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준다고 하기에도 그런 게 그냥 딱 기본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좀 이런 알고리즘이나 검색 기반이나 뭐 홈페이지형 블로그라든지 댓글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